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땅을 보는 요령 10가지 중에 5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6번째로 땅에 관련된 공법적인 제한과 규제의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6번째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에 관련된 공법적인 제한, 제가 누차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부동산 투자자나 일반 시민들께서는 공법적인 제한과 규제 내용 정확하게 또 깊숙이 많이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강남의 복부인 정도의 공법적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은 깊게 알면 알수록 땅에 대한 투자는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왜? 땅을 살려고 그랬더니 이렇게 걸리고 저렇게 이용할 때니 저렇게 이용 규제가 걸리고 땅 살 땅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파에서 보시다시피 측량하고 경계 말뚝을 박는 것은 땅 투자의 기본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6번째 공법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법적인 내용에서 우리나라에 땅 중에서 공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는 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국토로 되어 있는 모든 땅은 국유지든 사유지를 막론하고 모두 거미줄 같은 공법상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즉 모든 땅은 그 땅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관계법령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내 땅에다가 내가 집을 짓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뭐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건축법에서 건폐율은 몇 프로 지어라. 용적률은 몇 프로 지어라. 용도는 뭐에 맞게끔 용도 지역에 따라서 지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뭐예요? 바로 법적인 규제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건축 허가나 행위허가 등 관련법에 의한 허가와 신고 또는 관계부처의 협의를 받는 절차를 필히 거쳐야 되는데 내 땅을 파는 것 이외에는 거의 모든 개발 이용 행위에 대해서 공법의 제한 내용을 꿰차고 있어야 원활한 토지 이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토지 규제 관련 공법은 목적과 필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무수히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라 할지라도 자기 땅에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잘 모를 정도로 복잡하다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 너무 많이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이러한 복잡한 업무는 바로 부동산 컨설팅 업체의 의리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 땅의 개발 가능성과 전망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땅의 개발 가능성 그리고 땅 투자는 언제라도 매매가 가능한 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땅을 살 때는 항상 팔 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땅의 현재에 관한 것이지만 땅의 개발 가능성은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재테크를 위한 토지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향후 해당 토지의 개발 가능성이면서 그 땅에 대한 미래 가치가 높아야만이 투자 가치가 높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상 개발의 최대 호재는 고속도로라든지 지방도로 또는 포장공사 등 도로 신설 확충 개선과 이와 관련된 인터체인지 신설, 터널 개통 및 철도 노선의 신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 서울 간 고속도로 바로 안성시를 관통을 해 나가는데 무려 안성시에만 바로 4개의 인터체인지가 신설이 되고 요즘 평택, 안성, 부발선 철도죠. 또 수도권 내륙선 철도 이런 신설로 인해서 안성시 땅값이 부동산 투자자들한테 초미의 관심사가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번째로 결점이 없는 땅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땅을 살려고 한다면 결점이 없는 땅은 없습니다만은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것이 이 땅을 사라. 근데 이 땅은 뭐가 안 좋다. 저 땅을 사라. 저 땅은 뭐가 안 좋다. 땅은 결점이 없는 땅은 없습니다. 웬만하게 좋다고 생각하면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확 휘어잡는 것이 그게 바로 투자자의 정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요, 땅은 홍어처럼 삭힐수록 좋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지방 현장을 다니다 보면
위에 설명한 모든 조건을 완비한 땅은 매우 드물고 거의 모든 땅은 한두 가지의 그래서 흠결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마치 결점 없는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땅도 그렇게 완벽한 땅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서로 그런 땅이 있다고 해도 그런 땅은 이미 딴 사람의 장기간 소유로 매물로서는 나오지 않고 있으며 나온다고 해도 가격이 엄청 비쌀 겁니다. 자, 9번째로 땅값은 따로 없습니다. 땅값은 정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업계에서는 땅값이 따로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땅은 임자가 따로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 말은 땅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로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땅은 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다르고 따라서 그 가격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확실히 땅값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 참고적으로 알아두실 것이 저희가 부동산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가이다 보니까 용인시 안성시 토지는 토지를 40년 하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조금은 잘 압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저를 보고 용인시 안성시 토지 소유자가 전화를 와가지고 땅값을 물어보고 특히 안성시 땅값이 얼마냐, 용인시 땅값이 요즘 얼마나 가느냐, 남대문 시장에 가서 요즘 옷값이 얼마나 갑니까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가가 없을 뿐더러 용도 지역이 어떻게 틀리느냐, 얼마만큼 도로에 접해져 있느냐, 개발 가능성이 있느냐, 공법상의 이용 제한 규제를 얼마만큼 받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땅은 가격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땅값은 또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비싸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땅값은 들쑥날쑥, 땅값은 정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값을 가지고 저한테 또 은근살짝 돌리면서 고산면 봉산리에 그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땅값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하면은 저는 지역적인 분석과 또 거시적인 분석, 미시적인 분석을 통해서 용도 지역과 공법적인 규제 또 미래가치를 분석하다 보면은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요, 땅값을 물어볼 때에 앞서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값은 그 주인이 제일로 잘합니다. 그러면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는 서울에 살기 때문에 안성에 땅 사놓고 내려가 본 지 10년도 넘었다느니 5년도 넘었다느니 그래서 가격을 잘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땅값은요, 저보다도요, 40년을 연구한 저보다도 그 땅값은 그 지주가 제일로 잘 알고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저한테 땅값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시려고 한다면 지번과 또 거기에 따른 도로라든지 앞으로의 미래 가치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번을 알아야 된다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땅은 원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평가가 다르고 따라서 값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확실히 땅값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들쑥날쑥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토지 가격의 성립 책정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대체성이 있느냐 없느냐인 것입니다. 어느 지역의 조건에 맞는 땅이 오로지 그 땅만 있다면 그 땅은 부르는 게 값이고 높은 값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국립공원 바로 밑에 개울가 남양저런 뛰는 경우 부르는 게 값이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높은 가격에 팔리는 것도 종종 보아왔습니다. 맹지 앞에 도로변 땅도 바로 그러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적으로 10가지의 땅 보는 요령 중에서 나에게 맞는 땅을 선택해야 됩니다. 나에게 맞는 옷을 선택하듯이 나에게 맞는 땅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땅을 고를 때 어떤 점을 고려를 해야 되는가? 땅은 원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다르며 땅을 사려는 사람의 기호와 선택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야나 나대지 등 순수한 투자 목적의 경우 환경 등보다는 우선하는 것이 개발 가능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보다는 장래를 보기 때문입니다. 땅은 미래의 가치를 보고 사는 것입니다. 토지를 구입하는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의 사용 수익이냐
투자냐 하는 목적이 다르고 그에 따라서 특히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 투자를 할지라도 정도에 따라서 상대적이긴 하지만은 수익성, 환금성, 안정성을 동시에 고려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선택의 기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기에게 맞는 땅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땅에도 궁합이 있다고 하는 말은 이런 취지로 쓰는 말 같습니다. 땅 팔자, 사람 팔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땅 보는 요령 10가지 요령 중에서 일부에서는 5가지 땅을 볼 때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로 땅의 물리적인 현황을 살펴야 된다. 세 번째로 땅의 주변 환경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로는 땅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위치, 접근성과 도로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땅의 소유권이나 이용권 등에 관한 권리관계는 구입 시 필수적인 점검사항이라고 5개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바로 6번째서부터 땅에 관련된 공법적 제한과 규제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7번째로 땅의 개발 가능성과 전망, 땅의 가치는 땅을 투자할 때는 현재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보고 산다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8번째는 결점이 없는 땅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점이 어느 정도 있다 할지라도 본인의 마음에 든다고 한다면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특히 용인시와 안성시, 요즘 새롭게 뜨고 있는 안성맞춤의 도시 안성시, 안성탕면으로 유명한 안성시가 바로 뜨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9번째, 땅값은 정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자에 따라서 또 그 땅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정가가 다 틀리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마지막 10번째로 나에게 맞는 땅을 선택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땅을 보는 요령 10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느 정도 만족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비록 이론적인 내용이지만은 이런 10가지 요령을 잘 알고 계신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땅을 투자할 때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 투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땅 투자로 100세 세대를 살 수 있는 경제적인 부를 창출할 수 있는 우리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원을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안성 땅과 용인 땅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로 상담을 해주시면은 제가 아는 데까지 성심성의껏 상담에 응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은 6월 바로 11일 금요일입니다. 자,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땅으로 부자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동영상 촬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